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운동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하체 근육, 근골격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세요. 지금 만나시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니즈가 많으신가요? 네, 우선 저희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시설이 제일 많은데요.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니즈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낙상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상을 당하게 되면은 신체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육량도 매우 감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골다공증도 있으셔가지고 한 번 다쳤었을 때 그게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근육량이 확 감소가 되고 회복 속도도 많이 늦다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어르신들의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가지고 낙상 문제가 너무 심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그런 것도 낙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상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신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걸으시다가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워커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상체에도 힘을 줘야 되고 다리에도 힘을 줘야 되다 보니까 낙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고 다리 근육이 점점 퇴화를 하면서 낙상으로 이어지는 편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걷는 동작이나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작, 그리고 다리에 힘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의 기능을 점점 살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걷거나 올라가거나 막 이런 거는 실제로는 너무 힘드니까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유산소 운동으로 했었을 때 다들 이제 말을 하시는 게 걷기, 오르막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실생활에서 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복지시설 관리자분들의 가장 큰 목표기도 하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거를 다 활동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처한 환경, 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앉아서도 그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계단 오르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 무릎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발목에 힘을 주면서부터 시작하는 운동들이 어르신들에게 앉아서는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하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도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 주의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편마비가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통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동작에 좀 제한이 많이 걸려요. 특히 뭐 오른다리를 이렇게 쭉 펴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동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운동이거든요. 각자의 그런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이런 앉아서 하는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저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 계세요. 무릎이랑 그리고 이 대퇴 직근 쪽을 조금씩 활성화를 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기능적으로 점점 회복이 됩니다. 앉아서 쉽게 그런 근골격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잘 궁금한데 좀 몇 가지 시범 동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리에 힘을 주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는 것에 섰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뻗고 다리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제 5초 동안 그리고 된다면 10초 동안 이거에 힘을 주고 버티는 건데요. 관절에 힘이 들어가는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 조금 애매하다 했었을 때 이 손으로 힘을 주고 있는 다리를 만져주면 좋습니다. 만져주면 이제 이 신경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힘을 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운동 같은 걸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이나 식후에 아니면 자기 전에 하기 좋은 운동들을 한 10분 정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같이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우선은 저희는 먼저 다리 운동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고 그 다음 다리를 살짝만 조금 더 벌려주신 상태에 있으면은 배 쪽에 힘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도 굉장히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펴고 버티는 겁니다. 저랑 같이 10초를 세보면서 운동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한쪽 다리, 이쪽 다리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만 더 하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가 막 떨리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지금? 떨리는 거를 버티고 있는 게 그게 운동의 시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편 다리도 해볼 거예요. 자, 두 손으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다리를 조금씩 만져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도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선생님 이거 허벅지 뒤쪽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바른 자세로 할수록 뒤쪽이 당겨요. 왜냐면은 엉덩이가 뒤쪽에 가 있고 이렇게 쭉 당겼었을 때 유연하지 않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뒷다리가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다리도 우리 어르신들의 유연성을 위해서 이따가 또 같은 동작을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려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리를 이제 뻗을 거예요. 다리를 뻗은 상태. 아까 했던 자세 있죠? 아까 했던 자세로 이제 다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거예요. 자, 위아래로 흔들어 볼 건데요. 여기서 나는 조금 힘들다, 이런 거 잘 못한다 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고요. 무슨 차이예요? 자, 아래 위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다리를 세우면은 이게 쭉 지면과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래 위로 하는 거랑 이제 위아래로 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자, 위로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나는 조금 다리가 좀 튼튼한 편이다, 나는 아직까지 기능이 좋다 하시는 어르신들은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고 싶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동작들은 다리에 힘을 준 상태에서 흔들어 주시면 좋아요. 자, 같이 한쪽씩 해볼게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열세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허벅지 위쪽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허벅지 위쪽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다리를 움직일 때, 계단을 오를 때도 허벅지 위쪽부터 근육을 쓰면서 움직입니다. 허벅지 위쪽에 힘을 줘버릇해야 돼요. 이 운동을 계속하면은 그 계단 오를 때 좀 덜 아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릎에다가 힘을 주는 것부터가 통증의 시작이에요. 무릎의 역할을 다른 근육들이 해주는 것부터가 관절의 역할을 조금씩 덜어주겠다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다리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위아래로 아니면 아래 위로 해보겠습니다. 자, 열셀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자, 엄청 아파요. 맞아요. 다리가 엄청 아픈데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다리 근육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다리 근육은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든데 좋은 점은 이게 한 30초 정도 지나면은 안 힘듭니다. 회복력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조금 쉬면서 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힘드니까 조금 쉬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몸통에 붙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여기를 보통 고관절이라고 해요. 이 고관절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여기가 다치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아파요. 관절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아프면은 여기만 좀 덜 쓰면 되는데, 여기가 다치면은 앉아 있는 것부터 누워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이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의자를 앞쪽으로 살짝 나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놔주세요. 바닥에다가 놔주시고, 자, 이제부터 우리 다리를 쓰다듬을 거예요. 자, 쓰다듬을 건데 허벅지부터,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유연하신 어르신들은 발목, 발까지 가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이렇게 쭉 갈 건데요.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뒤쪽이 당기면서 우리 유연성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열 세면서 같이 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발목까지 가면 엄청 유연한 거예요. 넷, 다리까지 가면은 점점 늘려야 돼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 동작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점점 늘어나면서 내가 못할 수 있다,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까지 딱 듭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쉬면서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는 운동이에요. 자, 바로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다리 뻗어주시고 바닥에 놔주시고 허벅지부터 발목까지, 발목 안 되면은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줄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쭉쭉 해주면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만져주세요. 아홉, 열. 좋아요. 온몸에 벌써 땀이 다 나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뒷다리가 쭉쭉 늘어나요. 이 유연성이 너무 중요한 게 어르신들 항상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시고 하는데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연성을 쭉쭉 늘려줘가지고 앉아 있어도 부담되지 않게 해주시면 좋아요. 엉덩이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엉덩이 운동을 할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엉덩이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부위 중에 하나예요. 자, 상체보다 다리의 근육량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리, 이 종아리, 허벅지보다 엉덩이의 근육이 더 많고요. 그리고 엉덩이는 이 허리 쪽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엉덩이의 근육이 딱 잡혀줘야지 우리의 몸통의 균형을 더 잘 잡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리 운동에서 엉덩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다리를 살짝만 벌려주시고 그 다음 엉덩이를 살짝 뒤로 조금 빼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릎에 손을 얹고 무릎을 벌려줄 거예요. 자, 무릎을 벌려줄 건데요. 자, 쫙쫙 벌려도 우린 무리가 되지 않아요. 자, 벌어질 수 있는 만큼만 벌어지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몸을 앞으로 조금 기울이면서 해주면 좋아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하면은 어르신들이 엉덩이가 더 자극이 많이 되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 거예요. 쫙쫙 벌려야 돼요. 쫙쫙. 자,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쫙쫙 벌려야 돼요. 둘, 옆사람 치게끔. 셋, 앞으로 기울이면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옆에 어르신들 툭툭 칠 정도로 이렇게 다리를 벌려주는 운동이 우리 엉덩이의 튼튼함에 있어서 가장 쉽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는 것만으로도 엉덩이 근육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벌려버릇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동작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힘을 쓸 거예요. 내가 힘을 쓸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자, 힘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리는 가장 빠르게 할수록 또 힘이 쓰여져요.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힘을 최대로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리를 흔들어 줄 거예요. 자, 다리를 흔들어 줄 건데요. 자, 어르신들 지금 다리 이렇게 흔들고 있죠? 자, 흔들고 있는데 저랑 같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제일 빠르게 한번 5초간만 해볼 거예요. 5초 동안만 다리를 빠르게 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 정도만 해도 힘이 들어요. 빠르게 하는 거랑 그냥 흔들고 있는 거랑 달라요. 자, 빠르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잘 빠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몸에서는 알아서 움직여요. 자, 이제는 10초간 해볼 거예요. 10초간 다리를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자, 최대한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10초 동안 흔들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저도 막 땀이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내가 벌릴 때 엉덩이 힘도 쓰고, 모을 때 안에 있는 허벅지 근육도 쓰고, 모든 게 막 쓰면서 최적화를 시켜요. 몸이 알아서. 우리는 신경만 쓰고 있으면 돼요. 내가 다리를 빨리 움직여야겠다 하면은 몸에서는 알아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대로 이렇게 운동을 또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점점 끝을 향해 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동작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동작인데요. 자, 저희가 가장 중요한 관절은 고관절이라고 했어요. 자, 다리 두 개가 붙어 있는 이 관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다리를 돌려줄 거예요. 돌리면은, 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우리가 또 이쪽 근육 운동을 했고 이쪽 근육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걸로, 자,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건데 또 달라요. 어르신들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은 조금 누우셔가지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요. 그리고 나는 좀 더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은 엉덩이 또 뒤로 빼고 하면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할 거니까요. 천천히 하면은 더 힘들어요. 더 근육만 쓰고 더 힘들어지니까 또 10번을 못 채우더라도 8번 아니면 6번이라도 올바른 자세로 하다가 그만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10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무릎으로 원 그리는 거 해볼 거예요. 다리를 더 들어줘도 좋아요. 자, 10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엄청 힘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엄청 힘들죠? 왜냐면은 운동 막바지니까 힘들어야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지가 안쪽에 찢어질 수도 있겠어요. 아우. 그러신 분도 있었나요? 자신분 중에? 어르신들은 보통 바지를 펑퍼짐한 거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세련된 바지를 입으시면은 운동 복장이 아닙니다. 자, 편하신 복장으로 운동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또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이거 할 때는 무조건 세련된 옷 말고 펑퍼짐한 옷을 입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좋아요. 그런 요즘 또 여름이잖아요. 자, 송풍이 잘 되고 늘어나는 소재들 입으셔도 되고요. 운동을 할 때만큼은 조금 더 여유로운 옷을 입고 하시면 더 좋아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자, 이 관절, 이 고관절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힘을 줘버릇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다칠 때, 자, 누군가 갑자기 밀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내가 삐끗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힘을 줘버릇 했었으면은 그 삐끗하는 가능성을 줄어들게 해요. 자, 반대편도 해볼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줄 거예요. 무릎으로 원 그려주는 거 천천히 해볼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힘들죠? 힘들어야 돼요. 근데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운동을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 지금의 힘듦이 딱 좋습니다. 자, 이제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마무리라는 것도 이제 다리를 흔들어 볼게요. 자, 다리 흔들면서 또 근육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다리 풀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 있죠? 손으로 이제 다리를 두들겨 줄 거예요. 자, 두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다리를 두들게 되면요, 근육이 놀래요. 근육이 놀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게 근육에 힘을 주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랑도 비슷해요. 자, 두들겨주고 우리의 신경이 살아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가지고, 특히 우리 오늘 고관절 쪽을 많이 했어요. 고관절 쪽이면은 우리 허벅지에서도 위쪽, 이쪽을 많이 두들기면 좋아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허벅지 바깥쪽도 때려 주시고, 가능하다면 엉덩이 옆쪽도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자,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은 여기 다리 운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어르신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때 힘들 때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내가 생각으로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 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 될 것 같다면 그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에 있었던 다리 힘주는 운동부터 했다가 못하겠는 순간부터는 안 하시면 되고, 힘주는 거 먼저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다리 운동을 하루에 한 번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 몸이 늙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몸이 점점 늙어가면서 기능이 저하가 돼요. 하지만 이 운동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하더라도 다리 운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지는 거는 없어요. 자, 저랑 같이 수업한 어르신들은 절대 안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다리 운동이 많이 중요해요. 자, 다치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예방을 꾸준히 하면서 점점 성취감도 늘려가시고 점점 기능도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 늦게 아니면은 안 생기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리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말고도 많은 동작들이 더 있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한번 배우고 싶으면 저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는 이제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 교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밑에다가 주소를 남겨놓을 거예요. 그럼 그 주소로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는 강사를 보내드려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면 전부 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매칭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사들이 갈 수만 있고, 그리고 수도권이면 어디든 괜찮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매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을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아, 네. 즐겁게 치매 좀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운동이 있을까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들 걱정하시는 게 치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막 기억력을 체크하고, 그리고 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니즈가 많으신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일단 운동 자체가 치매에 굉장히 예방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좋나요?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요, 뇌에 산소가 막 갑니다. 뇌에 산소가 가가지고 이런 신경세포나 뇌 혈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치매 예방 효과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생각 없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움직인다 했었을 때도 손을 움직여야 되니까 뇌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손을 움직이면서 근육이 활성화되니까 근육을 움직이면서 심장에서 이렇게 혈류가 가고 뇌에서도 혈류가 가고, 이런 식으로 운동에 있어서는 이 치매 효과가
예방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운동 자체가 좋다고 했는데 특히 더 치매에 좋은 운동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일단 치매에 특히 좋은 운동은 인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인지 활성화라는 운동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머리를 따로 쓰고 그리고 몸도 따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는 거에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몸은 따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는 운동들이 가장 치매 예방에 효과가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운동 같은 게 좀 나이가 들수록 좀 과격한 운동 같은 걸 하면은 좀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잖아요. 나이 들수록 몸에 무리가 좀 덜하면서 이런 인지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이가 들면은 점점 기능적으로 퇴화가 시작돼요. 근데 기능적으로 신체는 퇴화가 됐는데 머리는 쓸 수 있다. 그리고 머리는 조금 괜찮은데 이제 몸이 조금 힘들다 했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동작으로 이걸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령을 깜빡할 겁니다. 구령을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령이 어디서 실수가 났는지를 찾아주시는 것도 머리를 쓰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시를 들어주는 게 제일 빠르겠죠. 동작을 먼저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만세를 해볼 거예요. 자, 만세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세를 했다가 접어주시고 만세를 했다가 접어주실 거예요. 자, 제가 구령을 했는데 어디 하나에서 구령을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를 잡아주셔야 돼요. 생각해놨다가 정답은 이거지 해주실 거예요. 자, 예시로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제가 어떤 구령을 틀렸는지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제가 뭐 틀렸죠? 4번. 넷을 틀렸습니다. 자, 넷을 틀렸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섯 하고 다섯을 했어요. 자, 저는 넷을 틀렸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제 넷을 한 게 아니라 다섯을 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동작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머릿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쟨 넷을 틀렸어, 넷을 틀렸어, 넷을 틀렸어 하면서 머리를 계속 쓰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연습 문제를 했었으니까 제대로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동작은 아까처럼 해볼 거예요. 자, 만세를 해주실 거예요. 만세를 해주시는데 제가 틀린 구령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제가 뭐 틀렸죠? 2번이. 자, 아닙니다. 셋을 안 하고 둘을 두 번 했어요. 자, 헷갈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동작은 하고 있으니까 몸은 움직이고 있어요.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는 계속 생각하다가 너무 또 앞쪽에 하니까 생각하는 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틀리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구령을 틀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머리는 엄청 바빠요. 머리 엄청 바쁘고 우리 몸은 움직여야 되지, 머리는 계속 기억해내야 되지. 엄청 바쁩니다. 자, 이걸로 한 문제 더 내볼게요. 자, 똑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걸로만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만세하면서 제가 틀린 구령을 맞춰주시면 돼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가 뭐 틀렸죠?
5번에서 틀렸어요. 맞아요. 제가 그러면 5을 틀렸어요. 그럼 5을 제가 뭐라고 틀렸을까요? 8. 맞아요. 원래는 막 셋, 다섯, 막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했다가 갑자기 5 나온 자리에 8이 나오는 순간 어르신들은 갑자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잉? 뭐지? 하다가 갑자기 놓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틀린 것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방금 문제 내드렸죠? 문제 내드린 걸 계속 맞추면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몸이 클수록 뇌에 산소가 더 잘 가요. 그래서 몸 동작을 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더 똑똑하게 맞춰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동작을 해볼 거예요. 자, 다른 동작 할 건데, 자, 앞에서 당겨오는 걸 할 거예요. 앞에서 당겨오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앞에서 당겨오는 거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어르신들의 머리를 쓰게 할 거냐? 그냥 덧셈 뺄셈 퀴즈를 할 겁니다. 덧셈 뺄셈이요? 네. 자, 연습 문제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져오는 거 할 건데요. 1 더하기 2는 맞아요. 이렇게 정답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몸은 하고 있는데 머리는 또 문제를 맞춰야 돼요. 자, 어르신들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동작은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야 돼요. 연속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자, 연속으로 3문제 내볼게요. 자, 어르신들이 다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앞에서 가져올 거예요. 자, 시작. 3 더하기 4는 7. 맞습니다. 7이에요. 좋아요. 다음 문제. 5 빼기 4는 1. 맞습니다. 자, 지금 너무 잘 맞추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7 더하기 3은 10. 맞습니다. 자, 어르신들 지금 다 잘 맞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문제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연스럽게 몸도 쓰고 있고 머리도 쓰고 있었어요. 자, 너무너무 바빴어요. 너무 정신없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이러면서 우리는 자, 뇌에 산소가 막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운동이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몸만 쓰는 거 당연히 너무 좋죠. 머리도 쓰는 거 너무 좋죠. 2개 다 하는 게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또 해볼 거예요. 자, 다음 동작은요.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다음 동작을 똑같이 해야 된다. 자, 앞에서 가져오고 몸을 틀 거예요. 앞에서 가져오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몸을 틀 거예요. 자, 앞에서 가져오고 몸 한번 틀고 앞에서 가져오고 반대쪽으로 틀고 자, 이런 식으로 다음 동작이 뭐지? 자, 내가 아까 일로 틀었나 절로 틀었나까지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틀고 둘, 자, 반대쪽으로 틀어주고 셋, 넷, 신경 써야 돼요. 5, 틀어주시고 6, 반대쪽 7, 자, 다 왔어요. 8, 반대쪽 9, 틀어주시고 자, 마지막 10, 한 번 더. 좋습니다. 자, 어려워요. 헷갈렸어요. 내가 일로 틀었는지 절로 틀었는지도 까먹고 그리고 이 동작이랑 이 동작까지 어르신들은 내가 다음 동작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동작, 이 동작이 운동이고 이 동작도 운동인데 머리 쓰는 것도 두뇌 운동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운동을 함께 하면은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밌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런 동작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게 조금 더 인지가
좀 향상이 되려면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어르신들, 이런 운동은 보통 다들 강사님들을 불러가나 했을 때 주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주에 한 번은요, 제가 연구를 하기도 하고 논문 찾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운동을 하는 거, 우리 걷고 이러는 건데 일주일에 6일을 쉬고 하루를 운동하면은 그거는 기능이 떨어지다가 유지하다가 떨어지다가 유지하다가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지 기능이 유지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제대로 해주시면요, 기능이 올라가요. 주에 한 번만 하면은 결국에는 노동이 될 수도 있고, 한 번 하고 끝나면은 진짜 노동이에요. 그래서 주에 2번 정도씩은 이렇게 꾸준히 해줘야지 어르신들의 몸이 진짜로 튼튼해질 수 있어요. 몸도 튼튼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데 이 주에 2번, 이 영상만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주에 2번 이상씩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거 들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이 인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으로 좀 부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희는 어디든 찾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사들도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저희 이 아래에다가 저희 시니핏 홈페이지를 올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강사가 갈 수도 있고요. 못 간다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아래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거기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에 수업 때 활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시니핏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거를 구독하면서 저희 운동 콘텐츠를 시설에 맞게 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담하시면은 저희가 맞게끔 시설에 맞게 서비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즐겁게 잘 걷게, 대표님을 만나면 즐겁게 잘 걷게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를 보시기에는 실제로 만나기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 치시면은 저는 다 열려 있습니다.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즐겁게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계속 나이가 들수록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뭐 소화에 좋은 이런 운동? 그런 게 있을까요? 소화에 좋은 운동은 많습니다. 자, 어르신들, 자, 배가 아프거나 했었을 때 이렇게 문지르기도 하죠. 네. 그리고 배가 너무 아프다면은 이렇게 몸을 웅크리기도 해요. 그런 것 자체가 뱃속에 있는 것들은 다 또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소화관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것조차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배 쪽의 운동을 늘리고 비틀고 하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비틀고 이런 운동 같은 걸 하면은 평소에 내가 소화가 안 되던 것도 소화가 되게 하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나요, 몸이? 네, 소화를 도와드려요. 이런 근육이 있잖아요.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육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근육을 더 잘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 쪽에 있는 이런 근육들을 늘리고 비틀고 해야지 얘네들이 더 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육이 뭐 복근, 뭐 허벅지 근육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화 근육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제가 느껴져요. 네, 맞습니다. 자, 근육은 우리 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근육이 아니에요. 자, 침을 삼키는 것도 여기 안에 있는 근육들과 목 근육들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장기들도 소화시킬 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트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트름보다는 방구가 자주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근육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방귀가 갑자기 팍 난다 하면은 관략근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활동들이 이 근육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화 그리고 배출 이런 것까지 다 잘하려면은 배를 잘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운동을 잘 하게 되면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 소화기관을 촉진시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결국에는 소화에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밖에서 나가서 운동하는 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덥거나 추우면은 뭐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제 앉아서 소화에 도움되는 운동들을 할 거예요. 자, 운동에 대한 준비를 또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배를 많이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배를 많이 움직일 때는요, 앉아서도 효과를 느껴야 돼요. 자, 다리를 조금 벌려 주실게요. 그리고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면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 상태가 앉아서도 충분하게 운동을 잘할 수 있다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게 은근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러고 있는 게 결국에 힘들다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만큼 내가 이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에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같이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배를 늘려주고 비틀어 볼 건데요. 자, 처음에는 옆구리부터 이렇게 늘려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자, 이쪽으로 팔을 쭉쭉 해서 옆구리를 늘려줄 거예요. 자, 옆구리를 늘려준다 생각을 할 거예요. 갈비뼈가 아프세요? 자, 너무 늘어났고 이게 굳어 있을 수도 있어요. 굳어 있게 되면요, 어르신들, 편마비인 어르신들도 있고 굉장히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이 정도만 움직여도 괜찮고요. 이렇게 쭉쭉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게 안 되면은 몸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귀 옆으로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게 어깨가 힘드니까 앞쪽으로 해주셔도 괜찮고 결국에는 몸을 옆으로 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쪽씩 10번씩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옆으로, 셋, 넷, 옆구리 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쭉쭉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옆구리가 막 늘어났죠? 이제 옆에 옆구리가 섭섭해하니까 바로 이쪽도 해볼 거예요. 이쪽도 쭉쭉 늘려줄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옆구리가 쭉쭉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우리 장기들의 근육도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늘어났어요. 늘린 거를 바탕으로 자, 같이 어려운 걸 볼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요. 다 같이 웨이브를 할 겁니다. 자, 중요해요. 자, 얼굴부터 내밀고 배 내밀면서 올라올 거예요. 자, 머릿속에 자, 얼굴 내밀고 배 내민다 생각할 거예요. 자, 얼굴 내밀고 배 내민다 생각할 거예요. 배를 내밀어야 돼요. 배를 내밀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동작은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배를 구부렸다가 늘렸다가 내밀면서 허리 쪽에 힘도 좀 줄 수 있고, 자, 배는 앞뒤가 있어요. 앞뒤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합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요염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더 실력이 느니까 나중에 장기자랑을 나가셔도 괜찮아요. 자, 얼굴 내밀고 배 내밀고, 자, 천천히 같이 10번 해볼 거예요. 자, 손은 무릎 위로 얹어주시고, 자, 같이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좋아요. 둘, 배 내밀어주세요. 셋, 넷, 배 쭉쭉. 다섯, 자, 얼굴부터 여섯, 일곱, 배 내밀어주세요. 여덟, 아홉, 자, 마지막, 이야, 좋아요. 자, 배를 이렇게 꿈틀꿈틀 대면서 배에 힘도 주고 굽히기도 하고, 자, 이런 게 가장 소화에 좋은 거예요. 배가 엄청 땡기는데
결국엔 그 소화 근육을 그 단련시키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맞아요. 배는 결국에도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내리는 것도 근육이고 이 근육을 늘렸다가 접어주는 것도 소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복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하는 이 운동이 조금 더 소화에 더 도움이 되나요? 자, 플랭크나 이런 것들은 근육을 이렇게 버텨주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도 괜찮지만 우리는 말했잖아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 그러면은 첫 번째로 늘려주고 비틀어주면서 얘네들이 점점 유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육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단단하게 이런 느낌보다는 비틀어주면서 유연하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웨이브 동작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가장 연습하기 제일 좋은 거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무릎 손에 올리고 시작. 하나, 둘, 트림이 나오려고 그래요. 셋,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배 내밀어야 돼요.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배를 꿈틀꿈틀 대니까 이제 점점 소화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늘려주는 거였어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비틀어주는 것도 해야겠죠. 얌전하게 또 비틀어 볼 거예요. 자, 어깨에 이렇게 손 한번 올려줄게요. 손 한번 올려주고 천천히 쭉 비틀어 볼 거예요. 자, 쭉 비틀어 볼 건데요. 이게 배를 돌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넘긴다 생각해주면 더 잘 돌아가요. 어깨를 뒤로 넘긴다 생각해 주시면은 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자, 이것도 천천히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올려주시고 자, 한번 쭉쭉 비틀어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비트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냥 나는 몸 비틀기만 했는데 몸을 이렇게 딱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쭉쭉 하면은 더 돌리는 거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은 약간 뱃살 같은 것도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맞아요. 뱃살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돌리면서 뱃살이 빠지고 뱃살이 말랑말랑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들어요.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안에 장기들도 많고 돌리는데 힘도 들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런 거 돌리는 거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여기는 허리랑 연결돼 있으니까. 자, 지금 돌리는 거 했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또 해볼 건데 옆구리를 접어주는 것도 해볼 거예요. 옆구리를 접어주는 거 할 건데요. 자, 손으로 발 뒤꿈치를 톡톡 두들겨 줄 거예요. 톡톡 두들겨주면은 여기를 접는다의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볼 거예요. 바로바로 해볼 거예요. 자, 발 뒤꿈치에 손 닿기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비틀기도 해봤어요. 비틀기도 해봤는데요. 자, 어르신들 여기서 나는 이게 허리가 아파서 못해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허리를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또 있어요. 자, 모든 복부 운동은 자, 복부를 움직여야만이 복부 운동이 아니에요. 배 운동은 배에 이렇게 접으면서 하는 운동도 있지만 배가 힘을 주면서 버티는 것도 운동 중에 있어요.
자,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배에다가 힘을 준 상태에서 팔을 먼저 움직여 볼 거예요. 자, 팔을 먼저 움직이는 거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배에 힘 주고 팔 먼저 빠르게 움직여 볼게요.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냐 하지만 팔이 움직일수록 이 팔에 연결되는 근육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 팔을 버티게 하려고 배 쪽에 살짝 균형을 잡아줘요. 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다리도 움직여줄 거예요. 다리도 움직여주는데요. 아까 한 거 있어요. 자, 아까 한 거 있어요. 자, 우리 막무가내로 할 거예요. 자, 다리.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맞아요. 다리도 움직이고요. 그리고 팔도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요. 자, 모든 사지가 지금 막 움직이는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건 배밖에 없어요. 배에 힘을 막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막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움직여야 돼요. 막. 자, 내가 다리를 드는 건지 손을 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움직여 볼 거예요. 자, 13 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런 식으로 상지, 하지를 다 움직여주면요. 배가 막 난리나요. 얘 왜 이러지? 나 지금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못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자, 이렇게 배를 꿈틀꿈틀 하는 게 힘들면은 배를 버티고 팔을 움직이는 것도 있고 팔다리를 다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또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 운동은 자, 다리를 뻗으시고 우리 물장구 칠 거예요. 물장구 칠 거예요. 자, 물장구 치면 뭐가 될까요? 자, 다리가 막 움직이니까 배가 또 버텨야 돼요. 배가 또 버텨야 되니까 또 배에서는 막 힘을 주고 있어요. 자, 이것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다리 뻗으시고 마지막 10번 물장구 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엄청 힘드네요, 이게. 자, 소화가 이렇게 힘듭니다. 막 내리면서 이 소화를 촉진시키다 보니까 저는 방금 수업하다가 트름이 나올 뻔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배를 막 움직여주면요. 힘들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모든 장기들은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은 우리 이렇게 배 운동하면은 소화가 촉진되는 거, 소화가 더 잘 되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운동들 계속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 운동을 주에 한 몇 번 정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운동은 주에 꼭 2번 이상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주에 한 번 하면요. 어르신들 몸의 기능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주에 한 번 하면요. 내려가다가 살짝 유지하면서 결국에 내려가요. 근데 주에 2번씩은 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고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에 한 번씩은 결국에는 다시 몸이 기능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에 2번 이상씩은 이런 운동 영상들을 바탕으로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주시면은 건강한 튼튼한 어르신들이 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영상을 보는 거 말고 선생님을 보고 이제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튼튼한 거북이는요,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라면요, 저희는 방문해가지고 운동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운동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아파트들이나 아니면은 등록되어 있는 복지시설에 우리 프로그램을 쓰고 싶다 하면은 이 하단에 프로그램 링크가 있어요. 저희랑 상담을 통해서 저희 강사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같이 운동 교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노인 전문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튼튼한 거북이 대표 최진석입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일수록 그 심혈관 쪽이 좀 걱정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혈증이나 좀 이렇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르신들이 걸리게 되면은 거의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장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운동으로서는 결국에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요?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밖에 나가면 요즘 덥기도 하잖아요. 여름이어서 더워서 나가기 힘들고 겨울이면 추워서 나가기 힘든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나가서 걸으시고 오르막을 오르시고 계단을 걸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매우 효과적인데요. 못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신체 기능을 갖고 계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국에는 앉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또 가장 좋은 거는 실내 사이클을 타는 게 또 너무 좋습니다. 또 유산소 비슷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운동 동작들이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 있어요. 사이클은 결국에는 얘도 부식되고 그리고 안 써버릇하면 기능도 안 좋아지고 끽끽 소리도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희의 몸을 믿고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런 걱정 다 필요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그거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조금의 강도를 살짝씩 올리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했었을 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강 네,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자, 어르신들 말씀으로 굉장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운동을 하다가 힘들지만 괴롭진 않다. 그리고 지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다. 딱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셔야 그게 중강도 운동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좀 많이 어려운데 따라오는 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동작, 모든 팔다리를 쓰면서 움직이는 게 심장에 가장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는 걷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앉아서도 걷는 거를 흉내를 내야 돼요. 다리만 들어서 걸을 겁니다. 자, 가볍게 다리를 들으면서 걸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다리를 위로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도 배 밑에 부분의 근육이 쓰여져요. 그래서 다리를 올리는 것도 결국에는 배 운동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는 이 리듬감, 박자감을 살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걸으셨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걸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팔까지 해볼 거예요. 자, 팔까지 하면서 박자감이 있게. 자, 이번에도 10번 세볼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벌써 이제 뭔가 몸이 깨기 시작해요. 숨이 차요, 숨이 차. 맞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여 버릇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리듬감 있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자, 박자감 있게 이렇게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면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자, 또 13 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몸이 깨어진 것 같다. 뭔가 조금 신난다 하면은 이게 운동의 시작이에요. 자, 혹시 기분 나쁜 어르신들 없죠? 이 정도에서 기분이 나쁘시면은 거기서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몸을 써버릇 할 거예요. 자, 몸의 균형을 잡고 몸에 힘을 줘버릇 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어르신들이랑 이제 운동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계적으로 항상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방귀를 껴볼 거예요. 방귀요? 네, 어르신들 방귀를 낄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옆에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방귀 껴볼 거예요.
몰래 끼는 거예요.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 몰래 방귀 낄 거예요. 몰래 이렇게 끼는 방귀가 진짜 냄새가 크다는데. 맞아요. 어르신들 몰래 끼면서 어르신들 방귀를 뀌려면요 몸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리를 들고 그리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방귀를 몰래 껴볼 거예요. 몰래. 자, 몰래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엉덩이 살짝 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이 방귀를 10번이나 낀 거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지금. 자,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이제는 어르신들 방귀는 더 당당하게 끼셔야 돼요. 자, 다리를 이제 들면서 껴볼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는 방귀를 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귀를 이제 대놓고, 자, 나는 방귀를 낄 거다 하면서 다리를 들면서 껴줄 거예요. 자, 다리를 들면서 방귀를 10번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어르신들 이제 슬슬 방귀를 20번이나 끼셨으니까 냄새가 너무 날 거예요. 자, 버텨주셔야 돼요. 방귀 또 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는 방귀로 뭐 장깨자랑을 할 거다 생각하면서 껴볼 거예요. 자, 손동작이 추가가 돼요. 손동작이. 자, 방귀를 한번 빵 껴주셔야 돼요. 방귀를 빵 껴줄 거예요. 자, 이제 힘차게 껴 거예요. 방귀를 빵 껴주고 한 번 더 빵 껴줄 거예요. 자, 방귀를 또 한 번 10번을 더 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방귀 낀 걸 다 알아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손 한 번 들어주시고 방귀 제대로 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모든 어르신들이 이제 다 방귀를 30번씩 꼈을 거예요. 자, 30번 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꼈던 방귀들 다 마셔볼게요. 자, 호흡 한번 할게요. 시작. 꼈던 방귀 다 다시 마시세요. 좋아요. 자, 어르신들 방귀를 이렇게 막 끼니까 이제는 점점 이 심혈관 질환까지 다 예방을 하는 거예요. 방귀 하나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이 심장 질병들을 더 예방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방귀 말고요. 이번에는 다리를 또 움직여 볼 거예요. 자, 다리 하나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등받이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등받이에 딱 해주시고 다리로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빠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고 지금 빨리빨리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는 속도감도 중요해요. 우리는 박자감을 유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해 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와, 지금 허벅지가 엄청 땡기는데요? 맞아요. 다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다리 운동이 심혈관에 왜 좋냐면요. 다리 근육이 엄청 커요. 엄청 크다 보니까 다리만 움직이더라도 우리 몸의 근육을 70%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리만 해주셔도 심장에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해야겠죠. 자,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실 거예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고 그 다음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것도 10번 한번 해볼게요. 되는 어르신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 등에 이렇게 받쳐주셔도 괜찮아요.
등을 안정적으로 해도 좋고 등을 빼주셔도 좋아요. 손을 들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나요? 손을 들면요, 배가 이제 갑자기 고정한 게 없으니까 좀 더 버티려 그래요. 좀 더 버티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배가 지금 현재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손을 떼기만 하면은 배가 위치를 좀 계속 유지하려고 배에도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자, 다리로 10번 또 흔들어 볼 거예요. 자, 해볼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아파요. 자, 계속 해주셔야 돼요. 못하면 된다.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걸 못하면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리를 흔들어주고 팔을 흔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점점 몸에 힘을 쓸 줄 알게 되고, 힘을 쓸 줄 알면은 이제 힘을 낼 줄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걷기나 나중에는 이제 계단 오르는 것도 거뜬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조금 더 어렵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팔다리를 똑같이 해볼 거예요. 팔다리를 똑같이. 네, 팔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자, 팔도 해야 되고 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어느 거에 집중을 할지. 내가 팔도 하고 있는데 다리만 하고 있다. 빨리 고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몇 사람이 좀 체크해줘야겠네요. 맞아요. 내가 이거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팔 움직여. 팔 까먹었네. 다리 까먹었네. 이렇게 머리를 지금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못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팔다리 들으시고, 자, 위아래로 교차해 줄 거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려웠죠? 진짜 어려워요. 네, 어려우면은 이거를 나중에는 다 해낼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까먹을 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똑똑해지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거를 너무 어렵다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럼 다음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은 한 번 하면은 그냥 노동이에요. 근데 꾸준히 해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운동법을 계속했어요. 몸을 다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런 동작,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는 거, 팔다리를 같이 움직여야 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유산소 운동만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안전하게 우리 같이 심혈관을 예방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 운동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선생님이 이런 운동이 더 잘 되게 해주는 그 도구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아요. 자, 우리는 결국에는 다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리에서 엉덩이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몸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한계점이 와요. 그 한계는 뭐냐? 재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힙스밴드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해요. 자, 엉덩이 운동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는 힘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마다 여기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어르신들도 있고 여기까지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막 발부터 끼는 게 굉장히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클 형태로 딱 집어가지고 다리 뒤로 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강도에 맞게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힙스밴드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링크나 이런 것들이 다 밑에다가 넣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성취감도 더 배로 느낄 수 있고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도 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 운동을 배우면 되게 재밌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식적으로 좀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협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노인 단체 운동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제공할 수도 있고 인지를 활용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gee.kr에다가 접속을 하시면은 저희의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복지관을 다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면은 그 직원분한테 신청해달라고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직원분들에게도 교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강사도 만들고 그리고 강사들이 운동 수업 시간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밑에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해주시면은 저희를 찾아뵐 수 있습니다.